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미래 연석회의는 2019년 6월 제1기 출범을 시작으로 당내 청년정책 전담기구 및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제4기 출범식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후퇴를 막고 또 유능한 민생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될 때마다 큰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민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장경태 최고위원, 네, 그리고 사회를 맡은 저 상근부대변인 안규령까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위원과 내빈 소개를 마치고 청년미래연석회의의 홍정민 의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4기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을 맡은 홍정민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제4기 청년미래연석회의가 출범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이재명 당대표님, 장경태 최고위원님, 그리고 박성준 국회의원님, 그 외 당내 위원님들과 외부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미래연석회의는 2019년에 출범을 했고요. 3기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연석회의가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 4기 청년미래연석회의부터 야당 입장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20년부터 청년정책연구소 소장도 하고 청년미래연석회의 위원으로서 참여도 하면서 지켜봐 왔는데요. 우리가 여당에서 정부 입법이라든가 예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은 제안을 받아서 실현해 왔습니다. 근데 아마도 청년분들의 눈높이와 기대에는 미치지가 못했던 것 같고요. 정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당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많은 그래도 청년 관련 정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정보도 잘 공개가 안 되고 정책이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청년 정책을 입안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 진행하려고 할 때 이중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야당인데다가 청년분들의 목소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정말 훌륭하신 위원님들 계시고 이렇게 치솟는 물가와 또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청년 정책을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잘 전열을 정비해서 이재명 당대표님 정말 열심히 해주실 거니까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미래연석회의가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말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청년미래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 같이 힘 모아 주실 것을 저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박영훈입니다. 홍정민 의장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도 2기, 3기 위원으로 있으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여당인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도 반영을 하고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들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그 성과가 저는 굉장히 괄목한 성과를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4기가 오늘 출범하는데요. 4기는 야당으로서의 청년미래연석회의를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야당이 되었고 권한이 많이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과반이 넘는 국회 의석이 있고 63개 지방자치단체장의 그런 다양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참 위기입니다. 민생경제 실패로 무역수지는 14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간호법 그리고 양곡관리법이라는 것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거부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혐오하는 것을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도 실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견으로 어떤 과정으로 이 정책이 결정되었는지 국민들은 납득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화와 토론 그리고 설득의 과정이 모두 생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지고 빠지는 건 당연한데 대통령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은 오히려 오직 야당에 대한 수사, 탄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의 삶도 위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후보 시절에 청년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하셨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청년 정책들을 폐기하고 예산을 삭감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늘어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치솟는 물가, 그리고 부담되는 주거비, 지방 청년들은 기회가 줄어들어서 자꾸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위기인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동안 가장 못하는 것은 민생이라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바로 민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능한 민생 정당, 당당한 수권 정당으로서 남아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청년미래 연석회의, 민생 현장에서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내 가려고 합니다. 청년의 삶,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기 청년미래 연석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보다 더 미래가 암울한 아마 첫 번째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전쟁이나 기근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였지만 언제나 내 다음 세대는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네, 지금은 안타깝게도 기성세대 역시 새로운 세대들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 또 새로운 세대 역시 나는 기성세대,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힘겨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저출생일 수도 있습니다. 청년의 미래는 그 사회의 미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은 가장 절망하고 또 위기를 겪고 있는 세대들이기도 합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우리 청년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도 우리 정치의 가장 큰 역할과 책임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미래 연석회의가 청년의 입장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없는 것이지만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청년의 시각,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잘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으로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열심히 함께 해주시기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저는 축사는 아니고요. 청년미래연석회의 저도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의장, 부의장님을 잘 모시고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청년미래연석회의가 시작된 것은 제가 청년위원장 시절에 2019년 2월부터 5월에 있었던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5월 발표 내용으로 청와대 청년비서관실, 총리직속 청년정책추진단, 당 소속 청년미래연석회의를 가동하고 당정청이 함께 청년 정책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고 추진하자라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2019년 153개 20조 7,900억, 2020년 182개 22조 3천억, 그리고 2021년 306개 23조 8천억에 이르는 다양하고 확실한 청년 정책과 예산, 그리고 실태조사와 기본계획까지 수립되는 등의 청년 기본법과 청년 총리직속 청년 정책실의 설치 등의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청년 예산과 정책이 축소되거나 반토막 나거나 전액 삭감되는 등의 지금 이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미래연석회의가 이번 4기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다양한 의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청년 전문가들과 함께 청년미래연석회의가 함께 열심히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힘들 때는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 아픕니다. 지금 청년의 삶이 가장 어렵고 아프고 아직도 정부 여당은 이대나 미대녀 갈라치기로만 청년을 바라보는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문제 삼고 또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청년미래연석회의 위원 이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청년들은 승자독식 구조와 극도로 치닫고 있는 자본주의 아래에 있다 보니 사회적 가치 등을 추구하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돈, 생존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급기야는 삶이 버거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쉽사리 포기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문제를 직시하고 청년들을 위한 복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에게 비현실적인 포퓰리즘 정책만 발설할 뿐 실제로는 청년 정책을 축소시키고 예산을 삭감시켜 왔습니다. 청년들에게 윤 정부의 노골적인 친기득권적 행태와 정책, 그리고 이로 인해 청년들이 어려움에 놓인 현실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청년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 청년 예산 삭감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부문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산 형성 부문입니다. 네,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요. 또 청년들이 적은 월급이나 미약한 복지 등을 근거로 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청년 인력의 유입을 통한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2022년 8월 1조 3,099억 원에서 2023년 6,375억 원으로 총 6,724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 부문입니다. 청년 동행카드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세에서 34세 청년 노동자들에게 매달 최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2022년 936억 원에서 15만 9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던 정책입니다. 그러나 2023년 현재 윤석열 정부가 연장을 거부했고 전면 폐지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주거 부문입니다. 여러 부문들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주거 부문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청년 대상 공적 임대주택 공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입 임대가 있고 전세 임대가 있는데요. 매입 임대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도심 내 다가구 주택 등의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에 개보수하여서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적 임대주택 공급, 전세 임대의 경우에는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각각 보시면 아시겠지만 1,938억 원이 삭감되었고 또 1,407억 원이 삭감된 정책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주거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지금 13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자리 부문이 있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과 청년 체육 특별 장려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비슷한 정책이지만 지원 연도에 따라서 조금 다른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은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그리고 중견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부인의 부담이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한 청년들에게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좋은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예산안은 9,952억 원에서 2,293억 원으로 약 77.5%가 삭감되었고요. 그리고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은 4,959억 원에서 401억 원으로 약 94%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이나 미취업 청년들에게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에 따른 취업 지원 서비스 및 구직 촉진 수당 등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이건 참여자별로 심층 상담을 통해서 취업 의지나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직업 훈련과 경험을 쌓게 하고 또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기존 2,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700억 원이 삭감되었고요. 또한 대상자 25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 지원을 받고 이 서울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이 정책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 대학생 핵살론인데요. 이거는 3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사실 이 정책은 저소득 청년 대학생들이 정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 역시 삭감이 되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말씀을 드렸고 이 데이터들로 지금 청년 복지가 매우 줄어들었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 청년 예산 삭감 현황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의장 박용원입니다. 저도 이 청년 정책 중에서 햇살론을 참 많이 이용했어요. 다들 이용했는데 이게 예산이 줄어들어서 더 이상 신청하기 참 어렵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미래 연석회의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당일 때 만들어지고 참 다양한 성과, 괄목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장경태 의원께서는 1기부터 계속 함께 하셨고 저는 2기부터 했는데요. 기억에 남는 게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도 기억에 남고요. 또 지금은 대학원생 분들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사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대학생위원장 시절에 2021년 5월 12일이죠. 왜 기억하냐면 이날 통과가 됐어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특별법이었는데 그게 통과가 돼서 대학원생 분들, 이제 특수대학원, 행정대학원 분들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법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했고 원래 학자금 장학금이 국가 장학금이 520만 원이었거든요. 일본이 차상위 분들이 52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청년미래연석회의에서 잘 의견을 반영하고 청와대 비서관,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정무수석 있을 때 좀 제한을 해서 700만 원으로 좀 확대가 됐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가 모여서 참 청년미래연석회의가 우리 청년들의 삶, 국민의 삶을 많이 뒷받침해 주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야당이 됐어요. 야당이 돼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하고 의장께서도 고민하고 장경태 최고위원께서도 고민하고 계신데 우리가 아직은 168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으로서 우리가 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겠다. 그래서 여기 위원으로 계신 분들은 각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나름의 전문 분야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각 생활 밀접형 민생법 현안들을 파악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각 상임위별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어떤 일을 계속 해내가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미래연석회의 4기의 전략 목표 중에 하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가 아직 다루지 못한 미래 의제들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지도부에 계신 장경태 최고위원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께서 목소리를 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까지 목표를 갖고 있고요. 또 현장 밀착형 오픈 플랫폼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 안에 있을 게 아니고 여의도 안에 갇혀 있을 게 아니고 각자의 위치에서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필요성들을 느끼게 되면서 당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기민하게 대응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액수의 청년 정책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요. 아직 알려지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얼마 전에
지도부 최고위원 발언에서 언급해 주셨는데 계속 우리가 언급하고 견제하고 감시해야지 이런 촌극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감시 그리고 의견 반영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미래연석회의는 풀뿌리부터 중앙까지 조금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당은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정말 거대한 조직과 권한이 아직 남아 있는 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 그 단체, 각 지위 위치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어떤 것은 기초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기초 단위에서 하고 광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광역 단위에서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하고 현안적인 것들은 우리가 최고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청년미래연석회의가 앞으로 1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참 윤석열 정부의 촌극 참사들을 방어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당당한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의 나라로